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올해가 닷새가 시작된지. 지났으면요, 지금 네. 6분의 1이 지난 거거든요. 6분의 1이 지났으면요, 지금 한 해 72분의 1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아직 72분의 1? 지금 이 귀중한 네. 이 스타트 지점에서 네. 내가 올해 이거 좀 꼭 이뤄보겠다 하는 목표, 음. 이거가 아직 저 시작을 못했어요. 잡긴 잡았는데. 예, 72분의 1은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어떡하죠, 운동? 운동이 뭐 제일 많이 목표 세우면서도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또 운동이라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해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 이제 안에. 네. 작년 이제 풀이의 길을 걸은 지 이제 1년 됐으니까 그러네요. 올해 그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주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네. 방송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문의 두 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신년 계획이? 예, 제 새해 목표는 네. 7년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7년 전이요? 7년 전? 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옛날 제 홈페이지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네. 네. 7년 전 모습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아.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네. 이제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몸 관리하고 열심히 운동하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날씬하고 건강했을 때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몸 상태로 돌아가서 좀 건강해지고 그래서 오래오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제 올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네. 좋네요. 7년 전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럼 장민호 선생님은요? 이게 참 옆에서 원장님께 부끄러운데 뭐죠? 빨리. 제 궁금해요. 목표는 올해 술을 줄여보자. 어머. 그리고 네. 실패하지 말자. 그럼 술을 줄이는 목표를 실패하지 말자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반드시 그냥 술을 줄이자. 술을 줄이자. 그렇게 네.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 저랑 약속한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뭘 네.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제 죄송해요. 지금 제가 목표 세우기 전에 했던 약속들은 조금 네.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네. 뭐 저도 저니까 네. 같이 좀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네. 건강한 한 해 우리가 좀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실은 굉장히 새롭습니다. 유기열 어떠네요. 선생님이 항상 예. 그 조리대 앞에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딱 테이블 앞에 또 앉아 계시니까 앞치마는 하고 계시지만 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빨리 물어주세요. 네. 네. 올해 계획이 네.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로 네. 뭐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대학원? 네네. 이야. 제가 작년에 대학에서 식품조리과 공부를 마쳤고요. 네. 올해는 대학원에 가서 외식 산업 경영학을 배울 예정입니다. 우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작년에 도전했다가 뭐 괜히 이런저런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따단? 뭐예요? 드럼. 어머. 올해 시간이 되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와, 네, 점점 또- 놀라게 됩니다. 예. 그래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 이건 네.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뭔데요? 시간이 허락해 준다면 연기 학원에 다녀보고 싶습니다. 이야. 연기학원까지요? 네네. 야. 아니, 이렇게 다 시간이 되실까요? 자,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대학원, 드럼, 연기학원. 이야. 지금도 그냥 지금도 바쁘시잖아요. 네네. 야, 거의 뭐 대학원 새내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면은 거의 뭐 20대 청춘 저리 가라로 지금 굉장히 꿈을 예. 자세하게 많이 세우셨어요. 그냥 꿈나무시네, 꿈나무. 꿈나무시네요. 네. 야, 이런저런 계획 정말 멋지게 다들 이제 세우고 계신데, 서로 이렇게 목표를 공유하는 그 앱이 있다고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새해 맞이 목표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게 뭐죠? 뭘 것 같아요? 뭐예요? 바로 그 다이어트?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기를. 일찍 일어나기요? 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새해 목표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죠. 다이어트, 운동, 일찍 네, 일어나기, 담배 끊기 이런 건 거의 고전 수준인데 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제일 중요하죠. 안 되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일 이런 하고 건 싶고. 좀 쭉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호선 선생님은 조금 깊이 생각도 하시고 또 실천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일단 깊이 생각하진 않아요.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잡는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딱 압축을 하자면 네. 관리입니다. 세 가지 관리인데요. 하나 시간 관리, 몸 관리, 의미 관리 이렇게 세 가지일 때 첫 번째 이 시간 관리에 해당되는 게 일찍 일어나기예요. 또 몸 관리에 해당되는 게 다이어트고요. 그쵸. 세 번째 이제 그 의미 관리에 해당되는 게 뭐 책 읽기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셋 다 어렵습니다. 셋 다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2년에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라고 다짐할 때 넘버원이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의 새 삶을 좀 만들어가자는 게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몸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는 거라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가 신년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예, 정말 뭐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뭐 워낙에 이제 부지런하고 바쁘신 분들이라 일찍 일어나실 것 같은데 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아침 6시 반에 보통 일어나요. 6시 아무도 안 깨워도? 네, 그냥 알람 맞춰서. 왜요? 6시나 6시 반. 그 알람 소리 선생님. 울리기 시작한 지 한 2초 정도 되면 바로 일어나죠. 우와. 장민호 선생님은 몇 시에? 6시에 딱 일어나서 6시? 알람 네. 끄고. 유기열 선생님은요? 예, 저는 7시입니다. 오. 6시, 6시 반, 7시네요. 야. 아니 근데 이런 거 뭐 여쭤보면 이제 유기열 선생님 앞에서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또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아침잠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어르신데. 어떠세요? 선생님 그냥 눈이 떠져요? 아,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속해요. 주변에서들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내가 하루 12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만 담은 잡니다. 그래서 내가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니까 매일 8시간을 꼭 잡니다. 그래도 더 자고 싶어요. 예. 매일매일 뭐 새로운 꿈을 꾸시고 열심히 생활하시니까 정말 뭐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그 국민 평균 기상시간이 7시 8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평균 기상시각이 6시 3분. 그러니까 농가 평균 기상시간보다도 무려 이제 좀 5분이 빠른 거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할 일들이 새벽에 많으시잖아요. 일어나셔서. 네. 근데 사실 뭐 6시 5분, 뭐 7시 8분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뭘 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른 식구들 다 이제 꿀잠 자고 있는데 네. 깨우기도 미안하니까 일단 네. 이렇게 껌껌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이면은 소리 내면은 또 미안하니까 또 조용히 해서 TV 이렇게 작게 해놓고 TV 볼륨도 작게 하고. 네, 그것도 이렇게 그 불 다 꺼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식구들 언제 깨울까 하면서 기다리는 건데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되면 이게 그리고 배고파서 뭘 먹더라도 그 설거지 소리, 덜그덕거리니까. 이거 내 손에 네. 대면 안 돼, 이게. 되게 네.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나저나 정말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게 그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뇌의 노화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뭐냐면 수면 패턴만 잘 이용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하루를 길고 보람차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루를 길고 보람되게 의미 있게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그 새해에 마련한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겠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챙겨서 그 새해 계획이 연말까지 쭉 갈 수 있는 그 실천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건강도 잡고 또 목표도 잡고 두 그렇죠.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올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목표이신 분들, 아침잠이 없어서 괴로우신 분들, 아니면은 아직도 제대로 된 신년 계획을 저처럼 잘 못 세우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의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면서 아침 시간을 아주 황금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카카오톡 통해서도 의견이나 궁금한 점 바로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어플 여시고요.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 의견 남겨주시면 질문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이제 아침잠이 좀 없어진다고 하는데 뭐 어떤 그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뇌의 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뇌에서 수면과 각성을 담당하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심부 체온을 평소보다 1도 정도 낮게 떨어뜨리고요. 잠에서 깨어나면 이것을 정상 체온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뇌에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이 부분에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고 일어나는 주기가 깨지면서 평소보다 2-3시간 먼저 자게 되고 일찍 그다음에 주무셔요, 먼저, 맞아요. 그렇죠. 먼저 네. 깨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그거는 어떤가요? 토막잠. 이게 자다 깼다가 약간 이렇게 뒤척이다가 이렇게 또 그러다가 다시 잠들고 이거는 뭐 뇌랑 제가 관련이 평균 있나요? 3번 깹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요? 토막잠, 통잠 이걸 알려면은 우리의 수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네. 수면 주기는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렘 수면은 아주 얕은 수면에 해당되는데 꿈을 꾸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비렘 수면인 경우에 수면의 단계별로 1, 2, 3, 4단계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 4단계에 해당되는 아주 깊이 잠드는 이 시간을 서파 수면 단계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렘 수면, 그러니까 얕은 수면은 비교적 길이가 길어지고 서파 수면, 깊은 수면은 그만큼 길이가 짧아진다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한 중심에 있는 게 바로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멜라토닌 분비량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은퇴한 이후라든지 낮에 좀 낮잠을 주무신다거나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오히려 수면 습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또 이제 그 불면증이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지 않습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 숙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절염, 또 심부전증,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또 위식도 역류 질환, 네. 염증 식도염,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같은 질환들이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를 하고 수시로 잠에서 깨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느낌이 네. 오니까. 네. 그렇죠. 저는 평생 요리를 했잖아요. 네. 이러면 진짜 이 손목이 다 나가요. 맞다. 내 나이 또래의 저 주부님들 중에서도 손목이 성한 분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손목이 아플 때는 잠을 자면서도 이게 쑤셔요. 아. 욱신욱신 쑤셔요. 그래서 깨고 그래요. 이게 직업병의 네네네. 일종이거든요. 예, 예. 저도 그 육아병. 그러니까요. 직업병. 이제 올 때가 됐어요. 20개월짜리 이제 아기랑 같이 자니까 아기가 이제 자면서 보면은 나중에 일어나 보면 360도 돌아 돌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뭐 가끔 이제 발로 한 번씩 저를 또 차기도 맞아요. 하고 구석에 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귀여워. 새벽에 평균 한 3번 정도 깨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너무 일어나기 싫고 찌뿌드하죠. 하루가 힘들고 네. 다시 육아는 시작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옛날은 아니고 우리 젊었을 때 네. 이 말도 참 슬프다. 아니 옛날에 젊으셨다는 얘기. 얼마 전에는 네. 뭐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 그래서 아침에 잘 일어나는 사람, 저녁 늦게까지 잘 깨 있는 사람. 저는 사실은 저녁형이 맞는 것 같거든요. 늦게까지 이렇게 좀 올빼미형? 예. 어. 근데 이제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계속 눈이 이렇게 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뭐 그것도 어쩔 한번 같이 수 좀 없이. 알아보죠. 네. 오늘 그 유결 선생님은 워낙에 부지런하시니까 아침형 인간이실 것 같은데? 왜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러실 생각하세요? 것 같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왠지 그 농수산물 시장이 아침부터 새벽 시장. 새벽 시장에 네. 그 식자재 이제 공사하러 가실 것 같고. 아유, 땡 틀렸어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두 발로 뛰어요. 배달이 최고예요. 배달이구나. 예, 어쨌든 제가 네. 아침형 인간이긴 해요. 역시 정각되면 알람이 없어도 눈이 네. 바짝 떠지니까요. 신기하다. 야,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좀 금세 좀 피곤도 하고 막 이러던데 일찍 일어나면 또 그만큼 또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제가 사실은 그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방송사를 다닐 때 네. 거의 새벽 스케줄이었거든요. 4시 반에 출근을 했어요. 새벽 방송을 많이 하셨구나. 네, 한 3년 넘게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래 그냥 저의 스케줄로 돌아오니까 바로 그냥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늦게까지 아무도 안 건드리면 계속 원래 잘 다시 수 있어요. 올빼미형으로 돌아온 케이스예요. 네. 이게 노력으로 이 나의 타입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쉽지 체질에 않죠. 맞는 그 타입인 네. 거예요. 와,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을지 진짜 상상이 애써서 살았죠. 큰일 나니까. 정말 안 대단하십니다. 일어나면. 이게 사실은 아침형 인간 그리고 저녁형 인간 등이 유전자로도 좀 탁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침형 인간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저녁형 인간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몇 시쯤이 나의 집중력이 가장 좋았지? 내가 학창 시절 때는 몇 시쯤에 공부할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지? 새벽.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잠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사람마다 분비되는 시간도 조금은 달라요. 예전에는 태양빛에만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 항상 이런 전등빛에 의존해서 그렇죠. 살잖아요. 나의 타고난 성향 때문에 조금 일찍 멜라토닌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이 더 건강에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침형처럼 뭐
일찍 일어나고 그게 일찍 좋은 자고 하는 건지. 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민지상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아침형 인간이 좀 더 일찍 식사를 시작을 하고요.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또 수면질도 더 좋기는 합니다. 또 그 심장 질환 또는 당뇨병이 걸릴 가능성이 저녁형 인간에 비해서 적다고 되어 있고 또 체중 관리를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두 유형은 생체 리듬이 다를 뿐이고요. 저마다 각 그 강점과 약점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뭐 건강에 좋다 이렇게 완전히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네. 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침형 인간인데 내가 저녁형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아침형 인간에 좀 해당돼서 그런 점들이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의 성향과 좀 다른 일들을 해야 될 때는 나의 바이오리듬과 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생체 리듬도 무너지고 더 건강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나의 인간형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최고인데. 네. 근데 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내 리듬에 맞게 이제 하는 게 제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잠을 결정하는 호르몬인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은 햇빛이 충만했을 때에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약 7, 8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조금씩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처럼 인공 조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그런 그 구체적인 리듬을 바이오리듬에 딱 맞춰서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야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시간대마다 해야 되는 일과 또 건강한 습관을 또 만들고요. 또 그걸 지켜나감으로써 신체적인 건강과 그 정신적인 건강을 모두 지킬 수가 맞아요. 스트레스 있습니다. 안 받아야 되니까. 나이가 들면 어쨌든 아침잠이 좀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건강상으로는 더 좋은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아침엔 당연히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너무 늦게까지 자면은 이게 자율신경계에 또 이 부조화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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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야기를 또 근데 이어갈까요? 어쨌든 이제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건강에는 더 좋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아까 이제 이지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TV 보고 뭐 휴대폰 보고 하면서 일찍 일어났는데 좀 별로 특별한 의미 의미는 없이 없고 좀 시간이 아깝게 가는 되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차라리 이럴 거면 더 자는 게 낫지 뭐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출연해 주신 분들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네. 일과표를 좀 받았어요. 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선생님들과 또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신 두 분 이렇게 오늘 와주신 분들의 하루 일과를 저희가 시간표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의 시간표는 바로 유기열 선생님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하루 보내시는지 간단히 뭐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7시에 기상. 네. 2부 자리에서 바로 기지개를 핍니다. 네. 뭐 스트레칭이라면 스트레칭이죠. 어. 네.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머리 위에 뜨거운 물 한 잔을 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미지근해진 물을 한 잔을 쫙 마십니다. 아.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요. 샤워를 하면서 하루 계획을 하고 또 머리 손질 싹 하고 옷 입고 8시 30분에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오. 오늘 하루 쓸 반찬을 만들고 종일 일하다가 8시 30분에 또 퇴근합니다. 퇴근하면서 12시간 계시네, 12시간. 예, 예. 퇴근하면서 좀 걸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9시쯤 돼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샤워를 딱 하고 그러고 나서 1일 1패 딱 붙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10시 40분쯤 되는데 일기 쓰고 스케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면 11시. 그리고 다음날 다시 7시 기상. 어허. 빈틈이 없네, 빈틈. 네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유달리 귀엽고 열정적인 유기열 선생님.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스케줄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맞게 돌아가는지 이게 딱 짜여진 것 같고 보니 잠도 제대로 주무시고 거기다 걷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일기 쓰시는 거. 저 진짜 몰랐어요. 쓰세요? 네. 언제부터 쓰신 네, 거예요? 일기는 젊어서 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신랑이 볼까봐 네. 일기장을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안 썼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45살에 일본에 갔었잖아요. 네. 근데 혼자가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나의 일상을 남기고 싶어서요. 그리고 기분 나빴던 일, 또 나를 처참하게 했던 일, 기분 좋은 일, 또 마지막으로 또 오늘 하루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쓰죠. 네. 신기하게 매년 그렇게 쓰니까요.
작년 1월 1일 날, 올 1월 1일 날 네. 내용이 거의가 비슷해요. 왜 이렇게 신기한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신기하다. 네, 네.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아유, 뭐 이걸 영어로 하자면 so nice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벌써 중년 되면은 다들 10중 8구 깜빡깜빡 하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이 기억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맞아, 유일한 나가버려.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추억들과 내가 이걸 좀 살펴야 되겠다 성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사람과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해져서 돈 떼일 일이 없습니다.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일상들을 적어놓는 게 나중에 쌓이면 이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인 역사도 있지만 가족 이야기 들어가니까 가족 역사도 되고요. 동시에 그때 시대상까지 함께 한다면 이게 또 한국 역사가 되는데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951년부터 53년까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적은 일기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도 볼 수 없었던 그 포로수용소 안에서의 일상이 아주 빼곡하게 들려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거야말로 개인 역사이자 동시에 시대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기록은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기록의 힘.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유결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7시에 기상, 저녁에 이제 뭐 11시에 이제 주무신다고 했는데 빈틈이 없습니다. 하루 일과가. 근데 그 중에 일어나셔서 이제 냉수 뭐 또 한 미지근한 잔 드신다고 물. 했는데 네. 미온수로 이게 또 하루 그 몸을 깨우게 하는데 괜찮을 것 너무 같네요. 좋죠. 일단 밤사이에 빠져나갔던 땀이라든지 이런 수분들을 아침에 한 번에 쫙 보충을 해주시잖아요. 찐득했던 혈전들도 녹을 수 있고 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장 운동도 깨울 수가 있으니까 아침 식사 전에 너무 좋죠. 그런데 찬물을 드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자율신경계가 많이 항진되면서 혈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찬물을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새벽녘에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아침에 너무 이 찬물 드시지 마시고 유기호 선생님처럼 미지근한 물 드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온수로. 네. 네네. 자, 그럼 네. 지금 방금